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일분들 소개합니다. 시사평론계의 최민식, 최수영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이어서 뜬커벨 인사이트의 배정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힘내십시오. 예, 정상근 기자가 오늘 정상근무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대신 최수영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이 벌어졌는데요. 이 사태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오늘은 5글자로 받아보겠습니다.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내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있었습니다. 자, 잠시 일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네, 지난 5월 16일 날 첫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서 이번에도 처칠과 애틀리 파트너십을 이야기했는데요. 최수영 평론가님 네네. 또 어떤 얘기들 나왔죠? 사실은 국회 이 예산안 협조가 꼭 필요하다. 그 얘기를 꼭 하셨고 이번에 사실은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밖에서 입장할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두 거부한 손팻말 들고 그다음에 또 말하자면 본회의 경청을 거부했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산 우리 회계년도 30일 전엔 12월 2일까지 꼭 예산 협조해 달라. 그다음에 이번 재정은 좀 축소 재정을 했다. 이번 재정은 사실 대통령으로서 가장 큰 중요한 책무가 국회에다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거잖아요. 내년도 살림을 어떻게 할 거라고 보고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공공부문 절감을 해서 그다음에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니 우리 건전재정하겠다. 그다음에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사회적 약자 복지는 우리가 또 신경 썼고 그다음에 연구개발 이런 우리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많이 편성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보 문제 지금 심각하니까 여기에 대한 돈도 편성했으니 좀 여기에 대해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어쨌든 12월 2일까지 좀 이 국회 통과되도록 야당 협조를 구했는데 현재로서 이것은 좀 무망해 보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자유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배 수장님? 저는 대통령의 의지는 강했지만 그 의지를 받아줄 그릇은 없었다. 저는 그 밥그릇을 잘 펼쳐놓고 담아야 되는 주도적인 역할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뭐 예산을 어떻게 하고 한미 안보 또 남북관계 이야기하는 것은 다 예상한 일이고 다 또 누구나 뭐 공감하거나 또 공감하지 않더라도 그게 중요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야당이 없는 자리에서 다수당이 없는 자리에서 하는 시정연설 왜 그 부분은 고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통합이 중요한데 통합의 주도적인 역할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주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이 붕어빵에 단팥은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처칠 애틀리 얘기를 하면서 통합을 주장했지만 통합을 해야 될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이야기 짧게 드리면은 처칠과 애틀리는 말 그대로 처칠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보수당이니까 노동당의 애틀리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라면 정말 2차 대전 당시 전후에서 앙숙 중에 앙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시 내각을 구성해서 협력을 하고 그러니까 처칠도 얼마나 마음을 열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처칠이 먼저 서거를 했을 때 그 80대의 노구를 이끌고 애틀리가 갑니다. 펑펑 울면서
내 친구 처칠 예. 너무 아쉽다. 뭐 그러면은 드라마 같은 거 봤어요? 그 마음을 영들을 본 것 같은데. 마음을 열어줄 때 처칠이 마음을 열었을 때 애틀리도 반응하고 애틀리가 마음을 열었을 때 처칠이 반응하는데 알겠습니다. 처칠과 애틀리의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네. 거죠. 애틀리는 영국식 발음으로 어떻게 에럴리. 에럴리 그러는 거죠?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에럴리는 몰라도 저도 애를 태울 줄 압니다. 저기 사실 좀 이번 내보내세요. 이번 사실 대통령 연설 보면서 저도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번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낮게 편성한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예산안에 우리 정부의 구조조정을 담았는데 이런 것들이 빛이 안 나요. 왜냐? 대통령께서 협치를 얘기하시는데 협치는 약자의 언어가 아니라 강자의 언어거든요. 배려는 그 약자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강자가 먼저 베풀 때 배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매우 내실 있는 예산안 연설이었고 예산안 편성이었고 그런 내용이었지만 그런 것이 빛날 수 있게끔 정치적인 환경을 먼저 구성되는 게 우선인데 좀 그 점은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 시정 연설 전면 보이콧하면서 네. 본회의장 자체 이제 입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로텐도어에서 침묵 시위를 했고요. 손팻말 다들 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침묵 시위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의원총회에서 보이콧을 하기로 했고 또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 오게 되면은 국회의장 또 여야 대표와 함께 이제 간담회를 합니다. 차담회를 하죠. 그런데 이조차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참석을 안 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시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항의를 한 것이죠. 네, 제1야당이 불참한 반쪽 연설, 이 헌정사상 이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하자면은 국회 시정연설이라는 제도가 언제부터 도입됐느냐. 이게 87 체제의 산물이에요.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제 이게 이루어졌는데.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이제 전부터는 안 그 전에는 했습니까? 안 했어요. 전두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승만 박정희 때도 안 했어요. 그러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당시 이제 노태우 정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음으로 이제 직선으로 출발한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직선제 첫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국민에게 예산안을 설명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된 건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날짜를 잡았고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면은 어찌되었든 양당,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그 87 체제 이후에 이번에 처음 그 관행이 깨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하나 배웠네요. 네. 저도 같은 최수영 평론가보다도 몇 년 더 앞선 그렇죠. 사람인데 노태우 정부 때부터 이 예, 시정연설이 시정연설이 처음 시작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때 유월항쟁이 배 수장은 알고 있었어요? 예, 유월항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니 알고 있었냐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제의 본산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이 항상 예산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의회를 존중하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수사는 수사인 것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민생과 또 국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또 다수당과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미국 대통령도 가서 이렇게 시정 연설 하나요? 새 예산 가지고? 그럼요. 오, 그래요? 그럼요. 대통령의 유니온 애드레스라고 그러죠. 하게 되죠. 시정 연설을 아니, 또 그럼요. 역시 뭐 미국에서 다 유학하신 분이라 기립을 하고 박수를 치고 확실히 다릅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대통령일 때 공화당 자, 의원들은 거기까지 하죠. 네. 자, 그리고 민주당 시정 연설 보이콧 두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최수영 평론가님. 사실 좀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서 뭐 마스크에다 X자 표시를 하든 그다음에 뭐 근조복을 입든 뭐 상복을 입든 어떤 퍼포먼스로 저는 그래도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된 분들인데 의회 안에서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뭘 하더라도 했었어야지 저렇게 밖에서 불참하는 거는 저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짧게만 네. 보태면은 저도 간담회도 저는 차담회도 가는 게 맞았고 오히려 저는 그래야 더불어민주당이 명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지층들은 보이콧하는 것을 더 찬성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중도층이나 다른 일반 국민들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도 본다면 저는 오히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종이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고 지난 2010 몇 년대인가 그때도 보면은 보수 정당이 야당인 시절에도 그런 태도를 취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정치 단합이 됐던 어떤 피켓을 더불어민주당이 들든 간에 아쉽다. 하여튼 예, 보이콧한 저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명분이 향후에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최승표는 예산안 처리 기한이 언제죠, 이게? 12월 2일 그러니까 12월 그 2일. 다음 연도 회계연도 30일 전이니까 네. 12월 2일인데 그때까지 어때요?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지금 분위기라면 어렵다고 봐야죠. 협치는 물 건너간 상황 협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지금 여당 내부에서는 준 예산도 편성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냐면 우리가 12월 31일까지 본 예산이 그 다음 연도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일단 준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가 그 다음 달 인건비라도 줘야 되거든요. 네. 그걸 준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준비도 지금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여야가 국회는 협상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제1야당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5글자로 보내주신 생각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 난국. 예, 첫 번째 소개해드린 뭐 그렇네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국민 웃음냐? 누구한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민주당한테 하는 건지 국민의힘한테 하는 건지 할 건 해야지. 불참도 자유. 정말 잘했다. 예상대로군. 정치평론 하시는 분이 올리신 것 같아요. 예상대로군. 1구 2연 갑. 뭐죠? 1구 왜 제 이름이 들어갔어요? 한 입으로 두 말 했는데 갑이라 누가 갑질했다는 얘기인가요? 갑질이다. 네. 1구 2연한 사람이 갑질이다. 갑이다. 받은 대로 줘. 뭔 말이에요, 배 소장님? 받은 대로 줘. 글쎄요, 이제 이 정치 이 대결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만큼 갚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예, 약간 좀 추상적이긴 한데 예. 워낙 뭐 5글자 짧은 걸로 심경을 표현해 주시니까 7글자로 했으면 좋을 뻔했네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신경 안 쓸 걸 이런 문자 보내시고 위아더 월드 이거는 뭐 위아더 월드 네네. 통합하자 협치하자 이런 거겠죠. We are the world. 맞아요. 가출사 출신 맞군요. 민생이 먼저. 자, 지금 뭐 시중에 화제가 이 국감 중에도 법사위 국감입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이 자 뉴스 통해서 다들 들으셨겠습니다만 강남 술자리 청담동 술자리 이양 놓고 거세게 충돌하는데요. 그 현장 상황을 일단 좀 들어보겠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자, 김의겸 의원하고 한동훈 법무장관 험악한데요. 자, 이 뭐예요 지금? 못 들으신 분도 있고 들으신 분이라도 이건 정리를 해드리면 예, 정리 좀 해줘.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시점은 언제냐면은 7월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고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이제 장관직을 수행하던 시점이고요. 취임하고 한 2달쯤 됐을 그렇습니다. 때네요. 장소는 어디냐면은 청담동의 지하 바라고 합니다. 지하 네. 바. 자, 세 번째로는 여기에 참여한 인물은 누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김앤장 국내 최대의 로펌이죠. 김앤장. 예, 김앤장이 한 30여 명에 모여서의 회식 자리였고 여기에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참석을 했다. 새벽 시간에. 새벽 몇 시로 돼 있는 거예요? 1시쯤 돼 있는 거죠? 1시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 김앤장의 변호사 소속된 변호사들이겠죠. 모여서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를 가졌고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백아가씨라는 노래를 불렀다. 네. 이것이고요. 또 첼로 연주를 했다 이런 것도. 근데 이건 있고요. 뭐냐면은 실제 이것을 이제 제보한 사람이 누구냐면 술 그러니까 이 주점이나 이제 바에서 주로 첼로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첼리스트 여성입니다. 이 남성이 제보를 한 겁니다. 네. 이 남친이 네. 지금은 더 이상 첼리스트의 전 첼리스트의 남성분이 남친이 이 여친인 첼리스트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그래서 자리에 더 탐사에 제보를 그렇죠. 한 거다 이거죠. 더 탐사가 이제 이전에는 열린공감 TV인데 여기에 이제 제보한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요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아까 잠깐 들으셨습니다.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저는 이렇게 격하게 항의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법리적이고 아주 논증적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아주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뭔가 흥분했다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재정 장관 악수 사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재정 의원이죠. 그때 이제 어느 행사에 갔는데 한동훈 장관이 먼저 악수를 청한 것으로 얘기했지만 실제로 민주당은 먼저 악수했는데 그걸 김의겸 의원은 폭로를 한번 했었어요. 한동훈 장관이 쇼를 했다 했는데 사실 영상을 듣고 보니까 민주당은 먼저 악수를 청했다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도 거짓말이 있었는데 사과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 아주 이 폭발력 있는 사안을 가지고 공격했으니까 그럼 의원님 뭐라도 걸어라. 사실은 이게 한동훈 장관의 어법은 아닌데 저는 매우 흥분한 이유는 뭐냐. 자기도 자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걸고 들어갔던 게 굉장히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게 항의했던 게 저는 아주 오늘 눈에 띕니다. 네. 자, 지금 유튜브로 막강또치님이 김앤장의 변호사들을 판사로 다 임명했잖아. 요런 또 뭐 문자도 좀 보내주고 계신데 오늘도 저 비판을 이어갔어요. 배종찬 소장.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콕 집어서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라도 있나 이 부분을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이어갔는데 실제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이 한동훈 장관이 격앙된 목소리로 이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자기는 장관직과 앞으로의 정치 생명을 걸 수 있다. 김의겸 의원은 뭘 걸겠냐? 거는 거 좋아하시지 않냐라는 발언을 했었죠. 네. 자, 그래서 더 탐사가 이거 보도는 했나요? 저희가 그거는 확인을 못 해가지고. 어제쯤 뭐 보도한다 그러더니 보도가 안 된 걸로 알아요. 보도가 안 되고 됐습니까? 김의겸 의원 발언으로 그냥 이게 그냥 종료가 된 그러니까 종료는 그러니까 진척이 더 이상 없는 걸로. 어젯밤에 저 유튜브에서 보도가 더 탐사 보도가 나갔답니다. 유튜브에서 나갔다니까. 예. 아. 실제 그 내용이 나갔고. 근데 그걸 다른 데는 안 이제 받은 것 같은데요. 이제 내용이 나간 것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이제 논란이 되는 장면은 뭐냐면 이제 더 탐사고 이전에 열린공감TV니까 유명한 이제 그 내부에서 취재를 하는 인물이 바로 강진구 기자인데 강진구 기자가 이 청담동 일대를 다닙니다. 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이제 식당의 주차장이겠죠. 이제 주차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과연 이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이 최근에 있었던 그 왔었던 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네, 여기 나갔네요. 예. 탐사보도 첼리스트가 털어놓은 새벽 3시 이런 식으로. 예.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 일찍 주무시기 때문에 아마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자, 됐고요. 네. 못 볼 수도 있는 거, 볼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뭐 나온 게 있어요? 예,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그 이재명 그 동명이인입니다. 부대변인인데요. 오늘 얘기를 하면서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마라.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면 이렇게 거짓말해서 되겠느냐?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그런다는 그러면서 거죠? 사실이 맞다면 아니 그러면 더 탐사 이 유튜브 보도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었고요. 네, 전혀 그건 뭐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니까 그러면 사실이 맞다면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얘기하자. 그렇게까지 네. 얘기한 걸로 봐서는 아주 강한 톤으로 반박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보시고 나서 각자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1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5글자로 민심 살펴보겠습니다. 또 천불 나네요. 고구마 100개. 고구마 100개. 예. 답답하다는 얘기겠죠. 예. 시정연설 꽝. 오죽하면 굿. 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오죽하면 굿. 어떤 굿을 얘기하시나요? 어찌하리요. 너무합니다. 아껴야 산다. 오늘 주제하고 맞는 걸까요, 배 수장님? 예? 아껴야 산다. 예.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아 예산을 좀 축소했다. 이번 예산의 그런 의미를 얘기한 말씀이구나. 거죠. 그러니까 예. 절감 예산이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레고랜드 발이냐 김진태 발이냐 이 사태에 대해 책임 공방이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 레고랜드 이게 뭐예요 지금? 뭐 제 고향 일이기도 하니까 제가 조금 내용을 압니다. 네, 네. 그래서 강원도. 예. 이게 이제 강원도 중도라는 곳 춘천의 아니 가만 있어요. 네. 최재형 평론가님은 춘천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저는 내용을 알죠. 제가. 예, 이거 예. 고향인데 그 잘하시겠네 춘- 정말. 춘천에 있는 중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레고랜드를 이제 그 사업을 하려고 레고랜드 회사 그 얘기해서 개장을 했잖아요. 설립을 이미.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냐?
사업 주체를 하나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원 중도개발공사라는 그 특수목적법이 냅니다. 이른바 GJC인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55억 규모의 자산 유동과 기업 어음을 발행하는데 여기 보증을 강원도가 씁니다. 네. 이 돈은 우리가 갚아줄 테니 이걸 사가지고 가서 강원도청에서 도청에서 삽니다. 지방 보증을 정부가 해줍니다.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갚아준다는 의미니까 떼일 일은 없다 이런 건데 갑자기 김진태 지사가 지난달 28일에 이 중도개발공사에 대해서 기업 회생 여기는 기업이 안 되니까 이건 저 국가가 좀 맡아주시오 하니까 이걸 샀던 사람들이 도미노 현상에 빠진 거죠. 이게 날라가 종이 조각이 되는구나. 네. 그러면서 우리 채권 시장에 엄청난 일파만파가 그렇죠. 이루어졌다. 지방 정부조차도 신뢰를 깨는구나. 그렇죠. 모라토리움을 할 수도 있다. 네. 이러니까 채권 시장이 그러다 얼어붙은 보니까 뭐 일반 기업 대기업의 이 채권도 지금 판매가 안 안 된다는 되는 거고. 거죠. 예. 예. 자, 여야가 이제 책임 공방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무책임이었다. 물론 이제 이 무책임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빚을 많이 지게 될 텐데 왜 레고랜드에 출자를 했느냐라는 그 지적이겠죠. 한편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태 방화범이다. 왜냐하면 이걸 신용 불량 확산이 되도록 초래한 것은 김진태 지사의 결정 아니겠느냐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자, 국정감사장에서 어제입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에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발표할 때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이라는 것이 바로 중도개발공사가 더 이상 이제 돈을 못 주겠다. 그 강원도가 그 돈을 못 주겠다 이 이야기인데 네. 우리 금융위와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우리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지자체조차 이 출자한 중도개발공사에 대해서 채무 이행을 안 하겠다가 되면 외국에서는 지자체가 채무 불이행 모라토리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시장에 이 신용불량 공포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50조가 투입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왜 김진태 지사와 충분하게 협의하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문순 전 지사도 입장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최문순 전 지사는 김진태 현 지사를 직격을 주먹 휘두르고 발길질하다 헛발질하고 넘어져라고 표현했습니다. 저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최문순 지사는 사실 능력이 안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사업을 벌린 책임이 있는 거고요. 김진태 지사는 그 사업을 이어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지자체로서 이게 강원도 자산이니까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른바 배짜라식으로 너무 이렇게 한 방에 뭘 해결하겠다고 한 건 너무 그것도 잘못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뚜렷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더 나눠서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최희생 평론가는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이거 책임이 책임이 있다 있는 거죠. 이런 예, 뜻인 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도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벌어진 제1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5글자로 두 분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수영 시사평론가부터 해주세요. 3, 2, 1. 막막합니다. 최수영이라고 하였는가? 네. 그대는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고 있어? 혼납니다. 네. 이어서 뜬커벨 해주세요. 3, 2, 1. 막장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